이제 뭐, 아이고, 지리산은 좋아요. 살아보니까 밝은 하늘과 참 정말 큰 땅의 기운이 있어. 음, 그러니 뭐, 여기가 영산이고 수많은 성자들이 났다는 얘기가 이해가 가요. 원래 제가 옛날에 선할 때 얘기했지만, 앉아있으면 10,000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앉아있으면 1,000원이 얻어지는 자리가 있어. 그러면 굳이 1,000원짜리 가서 내가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그게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어서 명산 대천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시고 공부하셨거든. 지리산을 가보니까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 정말 큰 힘이 있고 외형만 보더라도 다른 산들은 대부분이 산들이 요렇게 있는데 지리산은 이렇게 병풍처럼 있어요. 병풍처럼 쫙 이렇게 감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 곳이지. 그런 산이 드물거든.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참 훌륭한 곳이었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는 여기를 떠납니다. 예,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는데, 음, 그 원장님은 여자분이 오시고, 현재 이제 있는 원장님은 이제 그만두시고, 현재 있는 원장님은, 경영원에 있으니까 뭐 따로 숙소가 필요 없었는데, 새로 오신 원장님 오시면 이제 여기 훈련원 숙소를 써야 돼. 근데 이제 여기는 남녀가 함께 쓸 공간이 안 돼요. 어, 밑에는 어, 겨울에는 샤워를 못하고, 화장실은 밖에 야외 화장실이라, 그리고 또 바닥이 전기라 저는 전기방에 못 자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또 이제 뭐, 한 명을 돈을 더 100만 원을 주고, 어, 하기에는 여기가 아직은 경제적인 구조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원장님이 뭐 하시고 싶은 굉장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고 나는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내년에 이제 여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결정이 이제 10월 말이 되다 보니까 바빠. 2달 동안 갑자기 막 내년에 이건 내년에 해야지 하고 이렇게 미뤄놨던 일까지 막 다 하고 가려니까 막 아유 뭐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지금 막 예, 약간 좀 정신없이 좀 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살아보니까 좋아요. 참 멋진 곳이고 근데 또 저도 흔연히 단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기도하면 안다고. 기도하면 자기 인생을 알아요.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하고 가야 될지를 알아. 어, 그러니까 그 기도는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서 뭐 법심을 사니셔, 뭐 어떻게 해주시고 저떻게 해주시면 뭐 누구를 만나서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때를 쓰든지 잡아 당기든지 뭐 물고 늘어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도 안 만나고 뭐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봐야 그 기도는 들어주는 사람이 잘 없어. 허공이 잘 흩어져. 그러니까 법신을 만나서 법신불 산이시여, 법신불 산이시여 하고 막 간절하게 막 여기서 막 확 나가가지고 우주에 있는 법신을 만나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콱 해놓으면 알아요. 알아. 음. 내가 이게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 근데 지리산에서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나를 여기다 왜 보낸지를 알겠더라고. 그래서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원장님 오실 때 그냥 흔연히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흔연히 이제 제가 이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는 조금 뭐 일에 바빴지만 이제 앞으로는 사람하고 바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과의 바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갑니다. 좀 하늘과 땅이 참 좋아서 아쉽긴 했는데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이 크더라고. 어느 날 내가 차 타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언덕길에서 지리산 보고 감사합니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테 참 이게 훌륭한 에너지를 주시고 또 저한테 지혜를 주시고 저한테 열림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참 저한테는 참 감사한 곳이에요. 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인사는 써놨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하는 대로 되면은 1년은 더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제가 교화지를 가게 되면 아마 뭐좀또뭐 그때 그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 내년 일은 잘 모르지만 저사님께서 내년에 어디 부임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또 선수행을 위해서 잠시 어, 길을 떠나시든지 저희 음성교당에 늘 마음에 적을 두고 내년에도 우리 문닭감정 상황이 되면은 문닭감정을 꼭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부탁드려도 되겠죠? 네, 내년에 제가 원하는 대로 일단은 텀이 주어지면 이제 뭐 그때는 뭐 해보고 만약에 뭐 발령이 또 그게 안 되면 이제 묶이게 되면 이제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지. 네. 아, 그렇지 않아도 교구장님이 이 문닭감정 교수님들하고 나누는 것을 한번 보시더니 중북교구에서 유일하게 작은 우리 음성교당만이 전국을 통틀어서 많지가 않대요. 이렇게 하고 그 교무님들이 있는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시작은 참 작고 조촐하지만 대종사님 때 공부를 그대로 이렇게 문닭감정 목표를 하고 있는 교당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교화상을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사례가 됐습니다. 이- 나도 이제 궁금했는데, 회장님이 교화상을 받아서, 야, 음성교당에서 이 작은 데서 어떻게 교화상을 받았지 하고 되게 궁금했는데, 어, 우리 서사님의 역할이 컸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겠네. 난 네. 되게 궁금했어. 이상하다. 음성교당이 되게 작은데, 교화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되게 궁금했는데, 아, 교화상을 받게 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문닭감정법회를 이렇게 작은 교당에서 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비대면을 항상 같이 겸행하잖아요. 오늘 여기 이 대권님도 지금 아이 둘 키우면서 그냥 귀로 듣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음, 뭐 주변이 복잡하니까 이제 화면을 열지는 못해. 근데 듣고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첫 번째는 이렇게 문닭감정 또는 이렇게 비대면을 활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을 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교구장님이 교무님들 회의에서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임원이 아는 데가 음성교당이 임원이 아는 데가 없다. 하다못해 서주님 한 것도 없이 다음 주에 뭐 상을 받냐고 했는데 왜 없어요? 호주님 많잖아요. 설거지라도 치려고 하고 늘 제가 일을 법회 끝나면 가장 마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서주님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교수님들 한 분, 회장님으로부터 정토님에서부터야 한 분 한 분이 다 교당의 임원들이다. 그냥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면에서 교화상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서사님 자랑하는 겁니다. 예, 예, 되게 궁금했어. 그래요.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저기 오늘의 오늘은 꼭 문닭감정도 문닭감정이지만 일본에서 저렇게 와서 저렇게 앉아 계시는 그 주유선 주부님이 그 장사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을 못 보시니까 몸살이 걸렸어. 그래서 저기 주유선 주부님은 너무 몸살이 걸려서 오늘 그냥 귀로만 듣고 계시는데 주유선 주부님을 몸살 걸리게 한 장본인 저기 일본의 그 노대훈 부회장님부터 한 해 감상과 행여라도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계신지 노대훈 부회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벌써 올해가 벌써 다 가버렸네요. 저도 올해 뭔가 해야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12월이 다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장을 와서 지금까지 제가 쌓았던 음, 허비라고 해야 되나? 그걸 조금 마무리를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심하게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저희 출장 올 때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생활하는 기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 잡는 게. 근데 일을 다 마무리를 이제 마음을 잘 돌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가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제가 마음을 돌려서 마무리를 짓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 어, 출장 처음에 왔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뭐, 물론 우리 이제 효 선생님도 많이 힘들었겠죠. 이제 혼자 아이들 다 돌보고, 집안일까지 다 혼자 도맡아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음, 난 출장 와 있으니까 넌 당연히 해야 돼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물론 당신도 힘들고 그렇겠지만, 나도 좀 힘들었으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뭐 한 가지만 바라보고, 어, 주위에 조금 등한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딱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서 어, 무심으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집사람도 좀 힘들어했던 것 같고 미안하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큰 생각을 돌려가지고 잘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본인만 기분이 좋으면 안 되는데 저 저 견뎌내기가 주무님 힘들지. 우리 주무님 얼굴 견뎌낸다는 보고 거는, 아, 견뎌낸다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무엇인가 견뎌낸다는 거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하려 그러면 큰 에너지를 쓰면 작은 에너지는 안 나와. 어제 저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니까 요새는 참 별 희한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근데 참 뭔가 일리는 있더라고. 우리 영혼이라는 게 사실은 완벽한 존재라는 거야. 완벽한 존재인데 100%라고 하는 이 완벽한 영혼의 존재가 이 세상의 저쪽에는 20% 에너지를 보내고 저쪽에는 10% 에너지를 보내고 이쪽에는 70% 에너지를 보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부처님 사상에서는 없는 얘기인데 근데 참 일리는 있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이 100% 완전한 존재가 사실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인간이 살지는 않잖아요. 지구라는 행성이 우주로 보면 한 가지 점 정도밖에 크기밖에 안 되는 이 존재에서 우주는 어마어마한 많은 행성에 누가 살지 누가 알아요. 근데 이 물질의 세계를 영원히 낮출 때 한 곳에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본체는 있고 뭐 두세 군데 자기 에너지를 나눠서 나타난다는 거야. 자기 에너지를 나눠서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80% 에너지를 갖고 있는 데서는 그 세상의 영웅으로 살고 20% 에너지를 보낸 데는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 경험들을 하려고. 그 영웅의 경험, 가난한 자의 경험을 같이 나누어서 영혼이 성장하려고 이제 분화시켜서 보낸다는 거지. 근데 뭐 이제 부처님 얘기는 그 얘기는 뭐 없는 얘기였지만 어쨌거나 들으니까 일리는 있다. 그래서 어떤 존재라도 하찮은 존재가 없다는 거야. 단지 그 역할이 작은 역할일 뿐이었을 거고 큰일은 다
제각기 다 하고 있어서 그걸 다 합치면 완전한 존재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영혼의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하찮게 여기지 마라. 그 어떠한 존재도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 다 완전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분화돼서 그렇게 작게 낮췄을 뿐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참, 근데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저도 내가 막 일을 했을 때 막 전화 오고 하면 짜증나. 일을 막 열심히 막 지금 막 바빠 죽겠는데 막 전화 막 와서 1시간, 2시간 상담하고 하면 아, 야, 나 바쁘다. 막 이렇듯이 이 에너지를 중요한 일, 큰 일에 보냈을 때 작은 에너지들에게는 내가 에너지를 감당하는 시간들이 적어지고 소홀해지는 게 있더라고. 소홀하게 해지는 게 있어. 근데 아, 이게 이제 뭐 성향도 있지만 특히 남자들은 이게 더 심해. 그래서 일과 사랑과 가정을 남자들은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 일만 일에만 빠져 있고 사랑하면 사랑에 빠져 있고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아마 이제 소남점을 많이 줬을 거예요. 그 우리 주무님이 얼굴이 사실 저렇게 보니까 반쪽이 돼 있어요. 아마 우리 서방님을 그리워서라기보다는 김장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던 것 같아. 그래요? 고개를 흔드시는데. 어쨌거나 부회장님 며칠 안 남은 시간 잘 마무리 짓고 다음 주 결산법회 때 저희들과 함께 한다니까 그때 또 뵙도록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은 맨날 늦게 질문을 제가 늘 했는데 어, 전주 김 여사한테 한 해 마지막 뭐 문답감정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 아, 마이클, come and say hell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예. 어, 제가, say hello. 남편 인사하고 간대요. 하이미, Hi. 응. 봐봐. So, nun watsimida. 전주에 많이 nun watsimida. 들리나요? 어, 한국말을 갑자기 잘하시는데? 전주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시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말을 다 동원했대요. 어, 어, 응. It's good. We don't have 호주에 눈 없어. 호주에 눈이 없대요. Yeah, 응, interesting. That's 응. good. 아주 흥미롭대요. 눈이 와서. 춥지만 흥미롭다고.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흥미롭네. It's good. You can speak Korean Only a little good. bit. Yeah. A little bit. Good. 응, 오케이. 응. 저는 이야기 한국 조금 합니다. 한글 이야기 조금 한대요. 예, 예, 오케이. That's it. 응, 응. 이상으로 남편이 얘기했고요. 저는, 어, 뭐지? 원불교의 발을 디딘 지가 거의 한 3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공부나 교당에 이렇게 마음을 걸치고 앉혀서 시작해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마음을 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씩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진실하게 막 진지하게는 아니지만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이 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올해 문답감정을 하게 되면서 조금, 그러니까, 그래도 원불교가 괜찮은 거구나. 라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원불교가, 교리가 괜찮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원불교의 형식이나 일이나 뭐 이런 게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고 솔직히 거리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동생이 이렇게 교무 쪽에 있었긴 했지만 저는 그 원불교에서 이렇게 일 처리되는 것들이 정말 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괴리감 그러니까 교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교리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래 공부하면서 원불교 교리가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고 기회가 돼도 이런 인연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뭐였냐면 마음의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마음이 자꾸 외부로 쏠리는 거에서 마음을 안으로 들일 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갔던 마음을 이제는 이해는 갔는데 내 나이나 몸이 이걸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나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갔는데 그걸 어떻게 안으로 내면으로 바라보게 수렴할 것인가? 그거를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되나? 왜냐면 그게 있어야 마음의 힘을 보고 왜냐면 바깥으로 갔던 아까 교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깥으로 갔던 그 관성을 안으로 이렇게 돌리려면 좀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훈련이. 근데 그 훈련을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밤에 꿈을 꾸지 않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위에 눌리는 적도 많고 꿈이 되게 또 예민하기도 하고 근데 왜 사람들 중에 특히 저는 그래서 꿈꾸지 않고 그냥 푹 하루를 자보는 게 그게 제 이렇게 소망 중에 한 리스트거든요. 버킷리스트인데 왜 그렇게 많은 꿈을 꿀까? 그리고 그러한 꿈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결국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는. 근데 이 두 가지를 진작부터 묻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나 뭐 상황이 안 돼서 못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오늘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청 많이 와요, 질문도. 한 그렇죠. 가지만. 연결돼 있는 게 맞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결돼 있는 게 맞지. 예. 그러니까 뭐 밤에 꿈을 많이 꾸는 건 뭐 이유도 있겠지만 의식이 살아 있으면 자면서도 꿈을 꾸거든. 의식이 안 가른다 이거지. 자면서도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도 계속 내가 정신이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 잠을 자면서도 얘가 안 가라앉는 거지.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 움직이는 거를 좀 사실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잘 때쯤 되면 피곤해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졸음해 이렇게 뭐 이게 의식이 잠기면서 푹 들어가는데 아마 우리 김 선생님 같은 분은 자면서도 생각을 굴리다가 주무시겠지. 그러니 얘가 안 가라앉지. 자면서도 계속 정신이 활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꿈으로 나타나는 거지. 뭐. 그래서 대인은 무몽이다. 큰 마음을 갖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꿈을 안 꾸거든. 근데 이제 예민하고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고 날카롭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면서도 이게 의식이 안 가라앉으니까 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드리는 공부, 드리는 공부를 해보지 않고 계속 썼기 때문에 멈추는 게 나한테는 잘 안 되어지는 거지. 멈추는 게 안 되어지니까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고 자면서도 굴러가는 거고. 이게 멈추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중사님께서 그걸 시켜서 멈추는 공부를 했죠. 멈춰보는 공부.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뭔가 보고 싶어 하고 뭔가 움직이려고 그러고 뭔가 이런 걸 또 어쨌든 간에 내가 멈춰 그만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 눈 감고 딱 멈추는 순간 밖에 안 보이잖아.
자기가 보이잖아요. 이제 생각도 보이겠지, 이제. 거기서 또 막 이 생각, 저 생각 나겠지만, 그래도 그 껌껌한 암흑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깜깜한 속에서 생각은 일어나지만, 그만하고 이렇게 딱 멈췄을 때, 자기를 바라보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이제, 초보들의 첫걸음이죠. 이제 그러긴 한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 정신을 통제해가지고 정신을 멈춰! 해가지고 콱 붙들고 딱 멈출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 해보니까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 쓰는 법을 명상하기 전에 항상 몸을 풀고 명상을 시키거든요. 그런 이유가 내 몸이 열어져야 마음이 빨리 편안해지기 때문에 멈춰지기 때문에 몸을 쓰는 법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몸을 쓰고 그다음에 그냥 멈춰 하면 어려우니까 그래도 뭔가에 집중하고 멈춰야 되니까 내가 그냥 공하고 공을 딱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손바닥과 몸의 감각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집중하는 것도 마음이고 보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다른 생각이 많이 잠자니까 그만큼 빨리 멈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일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일심이 지극해지면 무심이 되거든. 처음부터 무심으로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안 된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공부가 집심, 그다음에 간심, 무심으로 들어가요. 집중적으로 뭔가 마음을 붙잡고 어딘가를 남아미탑을 아니면 단전에 마음을 꽉 붙잡고 아니면 호흡에 꽉 마음을 붙잡고 집중을 하다가 집중하기가 점점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지. 왜냐하면 집중하다가도 달나라 갔다가 뭐 서울도 갔다가 대구도 갔다가 대전도 갔다가 뭐 누구한테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자꾸 그 하나에 집중하려고 호흡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감각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단전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연불에 집중을 나무함을 탑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집중이 좀 되어져. 조금 뭐 왔다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것이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텐션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걸 관심이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바라보는 힘이 생겨요. 전체를 바라봐야죠. 연불하는 나도 바라보고 그냥 나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더 지극해지면 마음이 툭 끊어져요. 마음이 딱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돼가는 것이 마음 공부의 원리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일심이 지극해져서 내가 통찰이 되어지면 저절로 무심이 되어져.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 어떤 이제 상근기들은 뭐확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 집중을 해서 잊어버리는 거야. 자, 쉽게 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두 개를 두고 두 개를 들고 자 대나무만 바라봐 죽빛만 바라봐 하고 있으면 처음엔 아무리 죽빛만 바라보려고 해도 두 개 다 보이잖아요. 두 개 다 보여. 내가 아무리 죽빛만 바라보려고 해도 두 개가 다 보여. 근데 집중하면 나중에는 죽빛만 보이고 야는 흐릿해진다고. 얘만 계속 내가 얘만 바라봐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얘만 바라보고 얘가 안 보이진 않는데 흐릿해져. 안 보이진 않아. 보여. 잡념이라는 건 그래. 내가 어딘가 집중을 해도 나중에 집중이 돼도 마음이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해. 이게 보인다고. 근데 그러면서 여기를 바라보는 힘이 강해지면 얘가 점점 뚜렷해지다가 나중에는 같이 딱 사라진다고. 그런 자리를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야 집중하려고 그래도 얘도 보이고 다 보여요. 나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야도 보이고 집중이 안 돼요. 다 보여서 집중이 안 돼요. 그러지만 자꾸 보다 보면 얘만 보인단 말이에요. 얘만 보여요.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 그게 처음에 필요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연불로 내놓기도 하고, 단전주를 내놓기도 하고, 호흡을 내놓기도 하고, 동작을 내놓기도 하고, 뭔가를 자꾸 내놓고 집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집중 중에, 내가 연불을 해보니까, 집중이 잘 돼. 호흡을 해보니까, 집중이 잘 돼. 동작을 해보니까, 동작이 더 집중이 잘 되는데, 걸으면서 해보니까 걸으는데 저 집중이 잘 되는데, 자기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한다는 거예요. 천만방편으로 천만 가지 방편을 다 내놓으셨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경전을 보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천만 가지로 다 풀어놨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만법기일이 되는 거야. 수많은 얘기들이 결국 그 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자리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들어가는 방법이 다 틀려.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다 방법이 틀리듯이 수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그 자리를 가게 됐는데 그 천만 가지 방법을 다 내놓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니까 이게 좋대? 이게 느낌이 좋은데? 이게 집중이 좋은데? 이게 하니까 뭔가 몰입이 잘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몰입하다가 또 몰입했는데 몰입을 하게 되면 의식이 딱 뭉쳐. 몰입을 하게 의식이 딱 뭉쳐 있거든. 확 뭉쳐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또 풀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얘가 스르르 풀어져 또 산란해져. 그럼 또 뭉치고 또 뭉치고 또 뭉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저절로 이제 마음이 딱 자리가 잡아져요. 그러한 것들을 시작을 해야지. 일상생활 속에서도 눈 감고 아이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만해 형철아 그만해 그만하자 생각 너무 많다 그만하자. 그래서 하두를 내놓은 거예요. 이먹고 이먹고 하면서 거기 집중하면서 다른 걸 잊어버리니까. 그거에 집중하면서 다른 걸 잊어버리니까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한 가지를 가지고 자꾸 집중하게 하는 걸 내놔야 돼. 뭐 나무아미탑을 정안 되면 나무아미탑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니면 형철아 그만해라 형철아 그만해라. 뭔가 자기한테 그만하게 멈추게 하는 거를 찾아야 돼. 그 무기를. 그 천만 가지 중에 한 가지 그 무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멈추고 또 나가지. 왜냐면 나가는 힘이 더 세니까. 막 나가다가 또 잠깐 아니야 멈춰 멈춰 나만 답을 무 없다 원래 없다 무 이러고 이제 자꾸 멈추는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힘이 쌓여 의식의 힘이 쌓이고 영혼의 힘이 쌓이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간절한 염불을 한 기에 좁쌀만한 영단이 쌓인다듯이 간절 기도도 똑같아요. 법신불사하니 이것도 멈추는 공부야. 법신불사하니 하고 법신부를 찾아. 내가 딴 생각하면 얘를 못 만나니까 얘를 찾는 데다가 막 들이대는 거지. 그 힘이 그 힘이 나중에 모든 걸 뚫어가는 힘이 생겨요. 잡는 힘이 커. 잡는 힘이 큰데 그 잡는 게 산란하게 잡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잡는 거야. 집중해서 팍 집중해 잡다 보면 나중에 이게 점점 커져. 점점 커지면 다 보여. 처음에는 이것만 보였어. 이것만 해도 헐떡거리는데 나중에는 다 보여요. 다. 그러니까 바느질도 보이고 약탕기도 보이고 다 보여. 다 보여도 마음이 여전해. 이게 성성적적이라는 건 환하게 다 아는데 고요해. 그냥 환하게 다 알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해. 뭐 그런 거예요. 예. 그런 힘이 나중에 자꾸 드러나요. 집중하다 보면 쌓이고 뭉쳐서 크게 이렇게 탁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공부가 수월하지. 그거를 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걸 잡는데 여기를 풀어내는 공부를 해야 돼. 네. 안 풀어지면 어, 잡아도 이게 머리 아프게 잡히고 집중을 해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풀어내면서 잡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제 대공교님한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고요함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일 편한 게 그거예요. 그냥 몸에 힘 빼고 한숨 쉬듯이 몸에 힘 빼고 하, 하면서
몸에 힘을 틀 빼는 거예요. 힘을 빼고. 제가 이번에 감기가,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한 5일을 누워보니까 이게 몸에 힘을 못 주겠는 거야. 아프니까. 그리고 약을 먹으니까 몽롱해.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있는데, 예, 누워서 이제 약 먹고 취해서 잘 땐 이제 잠을 자긴 하는데 계속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누워서 이제 뭐 핸드폰 가지고 뭐 보기도 하고 뭐 영상도 쳐다보고 뭐 이랬는데 옛날에는 1시간 동안 영상을 쳐다보면 머리가 좀 아파요. 아, 막히니까. 집중해서 보니까. 근데 얘는 누워가지고 한 2시간도 쳐다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아프네? 뭐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뭐 띵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어? 뭐지? 어? 난 보통 이렇게 1시간, 2시간 뭘 쳐다보고 나면 이렇게 피로가 이렇게 그만 보게 되는데 얘는 2시간 넘게 봤는데도 이상하다. 내가 몸이 아픈데 왜 몸이 안 피곤하지? 하고 봤더니까 내가 몸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있는 거야. 몸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머리에도 힘을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서 얘를 쳐다보니까 어디 하나에도 막히지 않으니까 다 흘러가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기가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삿짐 싸기가 바쁘니까 막 움직이고 바쁘고 이제 저녁에 좀 쉬어서 이제 좀 누워서 좀뭐 영상이라도 본다고 보는데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데 움직이면서 몸이 막히고 쳐다보면서 머리가 이렇게 지근지근 뭐가 막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상하다. 왜 아플 때도 안 막히던 게 이제 안 아프니까 이제 막히네 하고 보니까 힘이 들어가. 삶 속에서도 몸에 힘이 들어가고 영상을 볼 때도 머리에 집중하는, 머리에 이렇게 바짝바짝바짝 힘이 들어가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이 코로나 겪었을 때 뭔가 몸에 힘을 쫙 빼고, 머리에 힘을 빼고 했던 그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힘 빼고 이제 쳐다보기 시작한 거야. 몸에 힘 빼고 일하고, 몸에 힘을 빼고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뭔가 몸이 좀 막힌 것 같으면, 몸에 힘을 쫙 빼. 몸에 힘을 쫙 빼면은, 마음도 이렇게 가라앉아. 어. 그러니까 여기 좀 뭔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편안하게 이렇게 고요함으로 떨어뜨리는 데는 얘가 수월하겠다. 내가 힘을 주고 뭔가 의식을 주고 몸에 힘이 돼가고 머리에 힘이 돼가니까 계속 긴장돼서 얘가 날카로워지고 살아나는 거야. 근데 힘을 빼고 그냥 몸에 힘을 완전히 확 빼고 그냥 완전 노글노글노글하게 그냥 힘 뺀 상태를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좀 편안해져. 몸도 편안해지고 머리도 좀 가라앉아. 그래서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초보들이 사실 선을 할 때도 이렇게 방석에 이렇게 앉혀가지고 딱 정자세로 앉히는 것보다요. 벽에 기대고 벽에 기대가지고 몸에 힘 빼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선을 더 잘해. 벽에 기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대서 몸에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더 편안하게 더 금방 편안히 고요함이 빨리 와요. 초보들은. 나중에 고수들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선정이 깊이 못 들어가니까 안 하긴 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벽에 기대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더 빨라. 그렇듯이 내가 온몸에 힘을 빼고 평상시에 온몸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가만히 이렇게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빨리 고요해지고 몸이 왜냐하면 몸에 힘을 빼니까 몸이 빨리 열어지거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열어지지만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툭툭툭 그 뼈마디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열어져 이렇게 뭔가 싹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열어진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몸이 열어지면 마음이 편안하면 빨라지거든.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해보는 거지. 나의 자리를 나의 방편을 찾아보는 거예요. 나의 방편. 찾아보면 자기 것이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매진하면 돼. 음, 매진하면 어디를 가도 잡고 가면 다 가요. 그렇게 해서 어, 멈추는 공부, 풀어내는 공부, 고요한 공부를 자꾸 시도를 해봐요.
예, 멈춰서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면으로 돌리는 말씀과 내 몸과 마음과 생각에 힘을 빼는 서사님 말씀 받들었습니다. 조금 더 함께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더 나누어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주 김 여사한테 기회를 준 것은 좀 까닭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준법회를 볼 수 있는 것은 주유선 주무님이 늘 애써서 1년 내내 열어주시지만 이것도 경비가 들어갑니다. 경비가 1년에 한 2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 또 우리 내년에도 우리 전주 김 여사가 이제 호주에 들어가는데 또 이걸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설마 그냥 가겠느냐. 그래서 그다 목적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전주 김 여사 한 해 동안 또 은혜로 오늘 이 법회를 잘 봐왔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호주 갈 때도 설마 그냥 가겠느냐 이 제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전주 김 여사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 공유야? 강제 징집이? 아, 저기, 주부님, 저기, 그, 이 법회 비용, 내년 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제가 내년에는 호주에 가거든요. 이제 5월에서 7월 사이에 가게 될 텐데, 그, 미리 제가 이제 거기 가서도 여기로 들어와야 되니까, 어, 주무님이 열어주시더라도 일단 제가 다른 거 못해도 회비는 제가 아유, 납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예. 뭐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으니까 꼭 내년이라고 고정하지 말고 아, 내후년도 그냥 어쨌거나 저사님 말씀 잘 받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사님.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전 잘은 못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앉아갖고 차분히 힘을 주고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생각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날카롭고 생각을 집중하는 힘은 되게 강한데 이걸 놓는 힘이 너무 힘들거든요. 힘을 빼는 것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정말 초보라서 그런지 이게 요가를 하거나 걷거나 이렇게 이완됐을 때는 생각이 좀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말 그리고 오히려 누워서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이러면은 편해요. 근데 이렇게 딱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하면 정말 몸도 피곤하고 생각이 더 막 집중이 되고 이래서 힘들었는데 그 이유도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맞는지 점검을 한번 받고 그다음에 제가 그, 요가나 걷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멈추는 시간을 저로 따로 제가 일부러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멈추어서 예를 들면 요가를 하고 아니면 걷고 그 생각을 멈추는 시간을 제가 일부러 내지 않으면 하루 종일 제가 생각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러한 거를 일부러라도 강제적으로도 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생각만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 요가를 좀 요가나 멈췄던 요가나 걷기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한번 제가 가져본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점검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패턴을 바꿔야 돼요. 아까 탄성에 굴러가는 탄성을 바꿔야 돼. 굴러가는 리듬을 한 번씩 깨줘야 돼.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는 자꾸 내 걸 하려 그러거든. 내 예, 목표를 맞아요. 낮춘다 그러니까 그걸 깨야 돼. 음. 네, 어, 시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저의 경우로 말씀드리면은 꿈이 많을 때는
제가 생각이 많거나 생각이나 고민할 것들이 많거나 육신의 건강이 좀 안 좋을 때 저는 꿈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꿈을 꾸면은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예 다음날 일들을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그게 나의 마음의 평안함, 멈춤이 깨져서 바깥으로 막 치달아갈 때 저는 꿈을 많이 꿉니다. 해서 내가 꿈을 이렇게 치성하게 꾸면은 요즘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요즘은 표준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생각이 많거나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을 때 꿈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은 저의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그래도 올 한 해 나는 정말 이것이 고민이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쳐다보면 고개를 숙이시니까 그냥 저는 딴 데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거 갖고 가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타원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자, 잠깐만 갖고 가겠습니다. 우리 인타원님, 자, 오늘은 좀 약간 시간이 걸려도 인타원님 말씀까지 받들겠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한테 항상 고맙고요. 올 한 해도 진짜 마무리가 되네요. 우리 교관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저 경험으로서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지내면서 항상 제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모든 일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부족했구나. 맨날 제 탓을 하고 이렇게 항상 무슨 일이 또 고가 오지요.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고가 오지만은 그것을 잘 견디기에는 또 좀 무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또 마음을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이 점에서는 내가 부족했구나. 항상 또 내 마음을 돌리다 보니까 자연히 또 집중이 되고 모든 것이 또 좀 참아지고 어,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제가 이제 제 남편 선사님은 바른 길을 갈고 있는데 제가 사심이 났는지 어쨌는지 항상 남편한테 이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의 생각 오니까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으로 자꾸 돌리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지금은 좀 멈춰지고 그 사람은 존경해지고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탓,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확실히 저는 이제 발견했고 경험했고 모든 것이 저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지금 와서 깨닫게 됐습니다. 올 한 예, 해는 제가 그냥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리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크지는 않지만 적은 것부터 자꾸 고쳐나가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실천이 해진다는 걸 좀 느껴졌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마음을 돌리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과 모든 이렇게 가정을 다스리다 보면 항상 극이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자꾸 내가 어, 처음에는 저도 이 가정을 다스리면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서 종갓집의 대큰 며느리로서의 그야말로 제가 주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항상 제가 부족했고 그랬는데 또 이제 막상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장을 해야 되겠고 또 살림이 되게 보니까로 강해졌고 또 제 추지는 것을 꼭 해야만 됐고 이뤄야만 됐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또 내려놓으면서 이제 자식과 손자와 이제 남편의 관계와 집안의 관계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 보면 항상 제가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마음 스스로에 너무나 잘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좀 저기도 생기고 여러모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좀 다져가면서 모든 것을 좀 내리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좀 돌리는 그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해 모든 것이 잘 활용이 되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 교당이 좀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좀 그것이 고민이 좀 되고요. 내년에는 서로 서로 이제 합하여 단원들과 또 이제 우리 교모님과 올 같이 더는 못 오더라도 올같이라도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도 다 편안하고 우리 소반들 가정마다 우리 또 수사님 몸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부는 공부는 그냥 각자의 성장이에요. 자기 각자의 성장이에요. 남을 볼 것도 없어. 어, 그 사람 뭐 내가 저기 뭐 미국에 가가지고 공연하는 사람 뭐 인생에 간섭을 할 거야. 뭐 해외에서 뭐 스포츠 하는 사람 인생을 간섭을 할 거야. 자기 옆에 있으니까 간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야 다 제각기 살아가는 영혼들이야. 다 각자가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누구를 성장시키지도 못하고 내 내면을 들여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내면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야지 남을 성장시키는 거는 그건, 그건 오산이라니까. 이 우주는 그렇게 안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 각자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누구냐 저 요새 하도 시끄러워서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저기 전 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어. 윤석열 씨는 내년에 탄핵되고 이재명 씨는 천운을 했는데 인복이 없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러니까 현재 현재 그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정해진 업력을 벗어나지 못해요. 대중사님께서 마음 공부로 사주팔자를 바꾸자 그랬는데 내가 내 갖고 있는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사주팔자를 바꿀 수가 없어. 저 유명한 사람도, 유명한 대통령들도 이미 다 예언하잖아. 왜? 어깨 힘주고 다니고 남의 말 안 듣고.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그렇게 가는 거고, 참 운은 좋았는데, 그 냉철하게, 이재명 씨 냉철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잘랐거든. 자기가 그 굉장히 바른 사람이라 정의롭지 않은 것들은 다 잘라가지고 왔어요. 포용을 안 했어. 사람을 안고 안 갔어. 그러니까 사람 복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 근데 그냥 흐름을 봐서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이상하다.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을 사람은 이재명 씨밖에 안 보이는데 왜 그러지 하고 궁금증인데 그건 이제 뭐 앞으로 뭐 보면 알겠지. 어쨌거나 내 인생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면 내 사주팔자는 안 바뀌어요. 내 운명은 미리 예측돼 있어. 그래서 대중사님께서 마음 공부를 잘해서 내 사주팔자를 바꾸자는 건 뭐냐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의 패턴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성내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급하게 생각하고 누굴 미워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하는 내 삶의 패턴을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늘 정해진 대로 가. 그 사람 미래는 보여 그냥. 그거를 바꾸자는 거야. 나를 바꾸자는 거야. 나를 바꾸어서 나갈 때
윤석열 씨가 자기를 바꾸고 나가면 이 국가가 편안해지고 이재명 씨가 자기를 바꾸고 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함 속에서 함께 걸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나를 바꿀 때 내 주변이 바뀌는 거거든.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나밖에 못해. 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우리 참 잘하셨어. 내 부족함을 바라보고 나를 바꾸어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물결이 바뀌어 나가는 거거든. 이제 그 공부는 각자 해야 돼, 각자. 누가 못 해줘. 내가 누굴 시킬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들 명령할 수도 없어. 그냥 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야. 그 스스로가 깨어나서 그 스스로가 자기가 나가줘야 돼. 그냥 그런 내가 누군지를 돌아보는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라. 내 내면에는 다 나오거든.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야.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라고. 그 잘 알고 있는 나한테 내가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여기서 뭘 바꿔야 될까? 여기서 나는 어떤 패턴을 바꿔야 될까? 나는 여기서 삶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을 바라보고 물어보고 하다 보면 그때 비로소 이제 내 길을 가게 됩니다. 내 길을 가게 되면 평온해, 웃고 가게 되고 어, 남을 쳐다볼 새야기가 없어요. 그런 공부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 자기 공부할 때야. 아이고, 서사님, 오늘 소중한 법문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뭐 준보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은 늘 마음이나 몸을 음성교당에 또 법사님으로서 적을 두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사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한 해는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잘 견뎌내시고 잘 이겨내시고 어, 잘 기다리다 보면 아마 후년에는 아마 좋은 해가 올 겁니다. 내년까지는 내년, 좀 잘 버티셔야 돼요. 네. 예. 내년에도 늘 이렇게 밝고 강력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 마음 함께 공부 지도 나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서사님과 마음 공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